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울세라의 한계점, 어떻게 보면 울세라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면 울세라의 부작용 같은 걸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울세라가 갖는 문제점이 뭔가, 요걸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울세라는 어떤 장비인가? 일반인들에게 리프팅 장비로 주로 알려진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하이프라고 하는 장비의 오리지널 장비예요. 하이프가 뭐냐면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즉 고강도 집적 초음파 장비의 어떤 대표적인 오리지널 장비죠. 그러면 제가 이런 울세라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얘기하면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야, 너네 병원에 울세라 없으니까 울세라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울세라 장비를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원에도 울세라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울세라가 갖는 한계점이 어떤 건가, 그리고 과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프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울세라의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될까 한번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세라의 한계, 울세라의 한계점. 과연 울세라가 갖는 문제가 뭘까? 우리가 이런 하이프 장비, 앞으로 간단하게 하이프 장비라고 얘기할게요. 고강도 집적 초음파 장비의 약자죠. 이런 하이프 장비에 보통 이런 초음파가 들어가는 깊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초점이 맞는 위치가 보통 깊이가 4.5mm,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은 3.0mm, 1.5mm, 이 세 가지 팁이 있는데 주로 4.5mm 카트리지를 많이 써요. 즉 4.5mm면 피부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럼 울세라 장비는 어디를 주로 타겟으로 해서 피부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지방, 근육이 있어요. 그죠? 피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피부 구조를 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울세라가 타겟으로 하는 곳은 어디냐? 근육과 피하지방의 사이에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로 쓰는 카트리지가 4.5mm 깊이를 쓰는 카트리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닿는 이 초점이 맞는 이 부분이 4.5mm면 실제로 이 근막에 맞아가지고 피부가 좀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피부가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보니까 실제로 리프팅 효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아시아인의 피부 두께를 봅시다. 표피와 진피의 두께를 합치면 1.5에서 2mm 정도고 피하지방의 두께는 3.5에서 7mm 정도예요. 그리고 스마스층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피부가 깊이가 얇다라고 하더라도 1.5에서 3.5면 어떤 거예요? 5mm잖아요. 그리고 스마스층이 나오니까 실제로 4.5mm 스마스층으로 때렸을 때 이 근막에 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론상 안 맞는 거죠. 실제로 피부의 두께가 2.0이고 피하지방의 두께는 7.0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9mm니까 4.5mm 카트리지로는 절대로 여기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5mm 카트리지로 맞으면 주로 어딜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겠죠. 피하지방에 맞아요. 그럼 피하지방에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작은 부분에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응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염증이 일어나고 피부가 붓게 돼요. 그러면 그날 시술 당일은 얼굴이 부어서 위로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피부가 리프팅 됐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하지만 다음날이나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붓기는 깔아앉게 되고 이 지방들은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가 안쪽으로 갖다 달라붙어 버리면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스층을 맞춰서 뭔가 피부에 리프팅을 시킨다, 이런 근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울세라는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안에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시긴 해요. 실제로 보면 피부 안에서 우리가 울세라 담당자가 와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스마스층이니까 여기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밝은 노란색, 밝은 흰색인데 그 부분이 보면 대부분 뭐냐면 피하지방 부분이에요. 피하지방이라서 두껍게 보이고 실제로 근막은 검게 나타나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초음파로 근막은 거의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하지방이 끝나는 부분이 거의 근막이기 때문에 그까지 깊이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울세라 같은 걸로 맞췄을 때 피하 지방의 중간쯤에 떨어지고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 당일날은 얼굴이 부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다음날이나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은 효과가 없게 되면 지방세포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안에 피부가 달라붙는 효과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근막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막을 맞추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근막을 맞추면 피부 밑에가 넓이가 쪼그라드니까 부피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피부가 위로 튀어 올라오는 효과가 생겨요. 같은 용적을 가지고 있는데 원기둥에서 밑에 부분이 작아지면 그 가지고 있는 부피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밑에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근막을 맞춰서 울세라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울세라 갖는 문제가 뭐예요? 너무 세게 쏘거나 너무 많이 쏘면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피부가 함몰되는 그런 부작용들. 인터넷에 울세라의 부작용 같은 걸 검색해보면 얼굴이 해골바가지 같이 변했다, 푹 꺼졌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샷수를 너무 많이 여기 써서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세기를 너무 많이 세게 썼거나 이러면 지방세포가 막 깨지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 퉁퉁 부니까 리프팅 효과가 커지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지방세포가 확 깨지니까 피부가 확 꺼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술자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많이 꺼져도 되는 부분은 주로 어디 있어요? 턱 밑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를 많이 깨트려도 이중턱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깨지게 되면 피부가 안으로 밀착되지 않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안으로 붙여주는 시술들을 해줘야지 실제로 이중턱이 많이 사라진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거예요? 울세라를 쏴서 이쯤에 맞추게 되면 즉 4.5mm가 들어가는 깊이 이쯤에 맞게 되면 지방세포가 짜그라들면서 피부가 내리앉는 효과가 나타나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세게 쏘거나 너무 샷을 많이 쏘게 되면 이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소실되고 피부가 꺼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환자군을 보고 적당하게 어떤 시술을 해야겠다, 세기를 어느 정도 맞추고 샷수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겠다 이런 거를 결정하고 어떤 환자군을 선택해서 어떻게 시술하는가가 치료의 결과물에 큰 영향을 줘요. 얼굴에 지방세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 샷을 많이 쏜다거나 너무 세게 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주로 턱 밑에 이중턱 위주로 쏴가지고 지방세포를 파괴시켜주면 오히려 이중턱이 이제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 나 이중턱이 많이 사라졌어. 이런 결과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울세라의 한계점은 뭐다? 실제로 근막은 피부 표면에서부터 7, 8, 9mm 정도 되는 깊이에 있는데 반해서 울세라의 카트리지는 최대 깊이는 4.5mm이기 때문에 실제 근막을 맞춰서 리프팅 되는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니다. 지방세포를 어느 정도 맞춰서 지방세포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염증 효과, 즉 붓는 효과에 의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효과로 첫 번째 시각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염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피부가 안으로 밀착되는 효과 때문에 어떤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울세라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즉 어떤 이론이든 그런 어떤 과학적 이론, 물리적 이론, 의학적 이론을 벗어나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환자가 느끼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게 돼요. 왜? 시술자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지방세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샷수를 좀 줄이고 강도를 줄이고 지방세포를 깨기 위한 시술들은 주로 턱 밑을 많이 쏘겠다. 이중턱 위주로 쏘겠다. 그리고 이쪽 볼은 이렇게 많이 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환자도 사실은 큰 두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런 환자의 셀렉도 의사에 의해서 잘 결정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은 뭐다? 스마스층을 울세라, 하이프 장비, 초음파로 맞춰서 그 부분을 슈링킹 시켜서 피부가 밑에가 작아지면서 부피가 용적이 위로 올라오는 효과로 리프팅 되는 결과물들이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울세라가 갖는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잘 선택해서 적당한 세기와 적당한 샷수로 잘 조절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명품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겠죠.
그래서 본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리프팅 하는데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울세라가 갖는 어떤 문제점, 한계점,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